오늘 이제 탈핵과 반핵이 어떻게 만나지고 또 저희도 고민이 많고 또 지금 현장에서 현장활동 하시면서 내지는 또 지역 주민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많고 이렇게 변화된 정세에 우리가 적응을 하기도 전에 또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운동에 대한 좀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지금 강원이 예정돼 있는데 강원도 지금 토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오실 분들이. 그래서 이 반응이 뭐지? 저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부 토론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또 발제도 또 되게 색다른 또 이야기들을 들었지만은 토론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가장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을 먼저 본인 소개하시고요.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이신 박석훈 선생님 먼저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에서 10분 드리겠습니다. 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석훈입니다. 김수환 신부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발전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그렇고, 그다음에 반핵운동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통일운동 영역에서는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통일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 한반도 기획가를 주장해 왔고 또 그 주장이 사실은 뭐랄까 좀 외로운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반핵운동, 탈핵운동 하시는 분들이랑 어떻게 좀 지금 신부님 제안하신 이 주제랑 똑같은 문제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이제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핵발전소 반대하는 분하고 이제 저희 이제 한국이 반대운동을 하니까 이 운동의 결합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4, 5년 지나서 물과 자리를 갖게 되니까 좀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주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 오늘 논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반대운동과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통합되고 또 통합까지는 아직 아니어도 적어도 연대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토론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 토론은 그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비 민주주의 차원에서 보면 이제 논의를 더 풍부히 하고 기피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이 핵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과 말씀을 전달하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문에, 토론문에 있는 대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금 신부님이 발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할 텐데 핵무기 파괴와 핵발전 폐쇄를 반핵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잡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즉 평상시 핵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유사시 핵무기로 전용되는 위험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핵무기든 핵발전이든 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평상시 핵발전, 즉 핵기술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이제 나치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 그 당시 이제
노즐에 대해서 이거를 제한하잖아요. 핵 개발을. 핵무기 개발. 그래서 내가 문턱을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시작되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평생토록 그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핵반대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이 사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사실은 핵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북미 과정에서 북미 협상이나 남북 이 핵 문제를 둘러싼 즉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가 남북 간 대화 과정을 보면 이것이 철저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기술을 발제에서도 계속 말씀해줬지만 핵 기술을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이든 핵무기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일치의 문제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핵무기가 시작된 것은 핵을 통해서 전쟁 억지력을 갖다는 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즉 핵을 가져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시작이 된 거고 핵을 가지면 모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주로 미국에 의해서 제기되는 게 바로 이 핵무기 발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자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 핵무기 문제는 사실은 그런 정치 사상적인, 정치적인 그런 요구로부터 비롯되는 점에서 핵기술 자체로 이거를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재고도 깊이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철이 연구에 대한 대응을 그러니까 핵무기 반대와 그다음에 핵발전 반대의 통합적인 내용으로서 운동을 시작하자고 하신 것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데 기준을 해서 비춰보면 조금 즉 담론 자체는 핵기술 자체를 원천적으로 공세하자라고 하는 핵 자체를 원천적으로 조정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서 보면 제출된 투쟁 노사는 대단히 언밸런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차라리 그러면 핵발전소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자는 투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제철이 연구에 대한 대응 자체가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양 운동을 통합시킨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운동으로서 가야 이상이 맞는가 하는 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사이에 CVID를 중심으로 해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CVID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핵 기술 자체를 다 폐기하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처럼 핵 기술자들을 다 골라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갈 생각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북이 이거는 완전히 인권 주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좀 반발하면서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북도 못 믿는다. 북이 핵 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못 믿는다. 미국도 못 믿는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 자체가 회의가 된 겁니까? 이런 어떤 불가지로 또는 어떤 무정부적인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새로운 반핵 운동의 토대로 또는 도약 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센토사 성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즉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비핵화 선언이 장상간에 합의가 됐는데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핵발전소를 계속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대중적 공명을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 그러자면 판문점 선언이나 센토사 성명이 이행이 돼서 어쨌든 핵무기 폐기라고 하는 1차적인 한반도 비핵화부터 이뤄낸 조건에서
이후에 핵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인데, TVIB로 쟁점이 돼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논의가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점은 여객이 군사적 이용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발제 내용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핵발전이나 그다음에 핵무기나 그 원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어야 하지 않나라는 거 하는 거죠. 어쨌든 원리는 똑같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IAEA의 설치라든가 또는 NPT, 물론 NPT 우리가 다 비판합니다만 작년 7월 7일 날 핵무기 금지 조약에서도 핵의 평화적 이용을 남겨두고 있다는 말이죠. 작년에 체결된 핵무기 금지 조약이야말로 NPT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고심을 해서 많은 세계 평화위원회에서 만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 그룹이. 그럼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 세계의 평화를 이용하고 반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응축되어 있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서조차도 세계 평화적 이용은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고민들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문제군요.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보면 핵의 평화적 이용은 꼭 핵발전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의료, 농업, 산업, 반도체 이런 부분에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이걸 다 우리가 부정하자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개념들을 좀 정확히 한다면 이제 핵무기 폐기와 그 다음에 이제 핵발전소 폐쇄 뭐 이렇게 좀 분명히 한다든가 해서 혼란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논의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 따라서 당면 정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군사적 핵 이용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우선 힘을 같이 쏟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반핵운동하는 그룹은 군사적 핵 이용에 대한 즉 핵무기의 폐기나 핵무기의 사용을 이제 억제하는 이런 운동에는 같이 연대하지 못했는가 뭐 이런 성찰까지 포함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호소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제가 부산에서 같이 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한반도가 놓여져 있는 정세적 위험성 즉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여기잖아요. 한반도 비핵화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가장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정세를 맞이하고 있고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어쨌든 미국과 함께 미국이 취해야 할 평화점이나 뭐 종전선언이나 북미수교나 이와 같은 정치적인 어떤 미국의 대응과 동시 병행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한반도가 평화 상태로 되는 것은 대단히 절제절명의 요구가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제에 관한 연대 공동 실천 이것이 대단히 좀 저희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에서 굉장히 저희가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수비 민주주의나 또는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위험스러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나서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화 촉구를 제안하고 그러는데 이 동력이 모이질 않아요. 기존의 통일운동 진영은 북이 여전히 핵을 가져야 된다 또는 전세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향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이 과연 핵폐기 의지가 있냐, 과연 한반도 비핵화가 진정성이 있냐라고 하는 진정성에 대한 논의들 때문에 결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보 진영 자체가 이렇게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전체전력의 전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현재 정세에서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서 저는 오늘 논의가 잘 되면 반해운동의 새 지평이 열려져 있어서 공동 실천거리들을 현실적으로 구출해내고 그런 공동 실천을 하나하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산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김윤아 신부님 소송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점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 당장 부산에 배구포에 핵발전 핵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이 적어도 올해 봄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1년에 두세 차례씩, 아니, 한 4~5차례씩 핵추진 무기체계가 들어와요. 물론 이제 지금 북미간 합의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이 돼 있어서 미국이 전개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나 조금만 더 공해로 나가면, 즉, 북태평양 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여전히 미국은 핵추진 무기체계들을 지금 한반도 주변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지. 그래서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이런 부분들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문제와 함께 한반도 핵의 총체적인 어떤 상 속에서 공동의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오늘 두 분 김준환 신부님, 김동훈 교수님 말씀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수기 민주주의가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김준환 신부님은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핵발전소 문제를 그야말로 제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질문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낀 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중에 제가 쓴 글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건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핵발전소의 그 핵 문제, 그러니까 핵을 분열시키는 문제 자체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랄까 이런 때로는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부산에도 아까도 오다 보니까 참고로 그 산 밑에 아파트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아파트 근처에 사시는 분도 아니 산 밑에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아파트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균열이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왜 그러죠? 자연적으로 뭐 푸들푸들 이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그렇죠. 이 산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이 수맥이나 모든 것에 해가지고 이 아파트가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연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 자연에 변형된 압력이 아파트에 가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핵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후쿠시마 원전을 우리가 이걸 인위적인 재해로 볼 건지 자연적인 뭐 재해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인위적인 것, 인간에 의한 재해, 자연에 의한 재해인데 이건 두 가지 복합된 걸로 이제 보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홋카이도 연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깝잖아요. 홋카이도 그 삿포로에 가서 이제 연구자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쿠시마 원전을 원전이 폭발이 되고 난 뒤에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들도 많이 3만 명이 그 해일로 죽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원전에 의해 30km 이내는 전부 소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발전소 근처에 핵 방사능이 누출이 돼가지고 이 죽은 시신들을 장례를 못 지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장례를 지내러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거 갔다가 피폭돼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 사회에서 야 거기 사람이 죽어서 지금 떠다니고 있고 이제 이 멀리 떨어진 데는 뭐 그야말로 시신을 걷어서 이렇게 장례를 지내었는데 30km 이내랄까 그 안에 점점 가까이 있는 이 시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승려들 주로 장례는 일본에서는 승려들이 지내니까 그러면 이제 승려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승려들도 이 되게 결혼한 승려들이 많거든요. 이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시마조노 스승이라고 하는 종교학자인데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이분이 야 우리가 도대체 불교의 존재가 뭐냐 해서 그 조직을 꾸려서 그래서 모집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장례를 지내주자 이래가지고 젊은 승려들이 대거 협력을 해서 직접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장례도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한 그것이 결과를 이제 보고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야말로 순리자연한 어떤 그것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앙이 아닌가. 결국 인간이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요. 근데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글도 읽고 또 관련된 분들 얘기를 듣고 일본의 여러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황당한 일이 많아요.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부의 담당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진도 7.0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후쿠시마 원전을 지을 때 그런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원전은 어떤 자연재해도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터지니까 우리는 진도 7.0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7.5 이상이었거든요. 8.0이 가까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두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지금 본격적이나 이런 쪽은 민간단체의 보고에 하면 이미 우리가 평균치 이상의 수십 배의 피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공격적인 예능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될지 참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기 그래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사드 운동 때문에 이제 오물려고 썸디기도 하고 또 제 양심적인 입장에서 이제 주말만 되면 가서 이제 함께 하고 뭐 시간이 주말밖에 안 나니까 가서 하고 오는데 이 사드 문제 자체가 사실 핵 문제로부터 촉발된 거잖아요.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막 쏘니까 앞에 정부에서는 고급 미사일을 배치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미국의 MD 정책이잖아요. 지금 오키나와 밑에 섬부터 해가지고 오키나와 1호 섬까지 제주도로 해서 소송리를 해가지고 현대까지 이미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오키나와의 작은 섬들은 거의 미국 기지가 다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이제 이 소송리는 그야말로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일본의 아오모리와 이 교토 현에 있는 삼각지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남북한이 이제 대탕트가 되고 화해무가 이렇게 진행되면 이제 물러가야 되잖아요. 미국은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유일한 님은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김윤환 신부님 말씀 중에서 역시 이제 이 핵발전소와 핵은 연동돼 있다는 것에 이제 우리가 제론의 여지는 없을 것.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이걸 구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그런 문제는 다 놓고 일단 거대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결국 국가와 자본주의와 과학의 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몇십만 명 되는 국가하고 몇억 되는 국가가 같이 축구 게임을 했는데 이겼다고 몇억 되는 국가가 난리를 부리고 빨리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정상이라는 것은 이 국가 간의
패스포드를 내밀고 하는 이 자체가 참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가가 만들어졌는가? 결국은 하나의 그 집단의 어떤 하나의 권력의 헤게모니를 위한 건데요. 결국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물론 국가의 뭐 보호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있지만은 그 이면에 국가가 가진 어떤 다른 차원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뭐죠? 결국 국가 간의 증오에서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국가가 없다라면은 그냥 세계적인 칸트가 말한 대로 영국 평화론의 입장에서 세계가 연방국가처럼 딱 돼서 맞아 서로 힘의 균형을 가지고 산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유와 같은 이런 체제가 점점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지만은 아무튼 이 국가와 이제 국가가 사실은 원자력 발전의 모든 문제 아까 수기민주주의들 결국 국가가 그런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컨트롤하는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 완전 가까이 가도록 결국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원자력 문제는 핵 문제는 결국 두 개 결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자본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도 제가 썼습니다만 빌 게이츠가 그 40개 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전체를 SNS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자기가 공표를 하려고 이렇게 좀 몇 군데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국가 입장에서 다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국의 핸드폰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 목숨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충분히 40개 위성으로 쏘아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막고 있는가 이걸 아주 정당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핵 문제는 이 뭐죠 지금 핵 마피아라고 할 수 있죠. 여러 핵과 관련된 언론, 그 다음에 기술자들, 그 다음에 건설자들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과학에 대해서는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어제 연구원에 황당한 일이 있었죠. 흙으로 방사능을 이렇게 한다 해도 200억인가요? 네, 그걸 그냥 꿀꺽 먹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200억이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프로젝트가 끝난 겁니다. 그거 말고도 4대강도 있고 4대강 사업을 할 때 찬도외도 토목공학 관련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당군일의 최고의 사업이다. 지금 이렇게 가뭄이 지고 있고 이런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 누구 하나가 내가 잘못했다고 나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소위 과학자들이에요. 전문가고.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제 핵이나 원자력 문제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참 너무 얼토당토하는 어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국가와 자본주의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기능은 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자본주의만 해도 어떤 경제학자는 인간의 창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유명한 경제학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순기능 말고 이런 역기능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와 자본주의와 이 과학자들, 특히 전문가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제가 제목을 왜 핵진흥 정책의 핵심 원자력 연구원 해체 투쟁이어야 하는가 이제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시는 게 있었죠. 대도시 대전에서 무슨 탄핵운동이야, 무슨 반핵이야. 실제로 대전 150만 주민의 절대 다수는 대전에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5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바로 그 옆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미사일에 화약을 넣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원자력연구원이 같이 설립되었던, 인근에 설립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핵무기 개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김준현 신부님의 발제문에도 나오지만 저희는 몰랐죠. 저는 이제 대전에 오래 살았는데
대략 5년 전부터 원자력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비리와 사고가 일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방사능이 누출되기도 하고 비리가 있기도 하고 방사능 폐기물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함부로 태웠다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만 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안전감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직접 가서 보거나 문제제기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감시 시스템과 규제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도래제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대전의 그 다른 지역과는 굉장히 다른 정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것에 이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것이 2017년 7월에 대전에서 핵재처리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됐고요. 핵재처리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폐기물, 연탄재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 연탄재를 분리하고 쪼개고 가루로 나누어서 일부를 재사용하겠다. 연탄의 양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상당히 이게 고도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재처리 실험의 핵심적인 이유는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로 언제든지 쓰이게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한 번도 인정한 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핵재처리 실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원자력 연구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핵진흥 정책의 핵심이자 산실이고 핵마피아의 분산이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재처리 실험을 저희가 공부하게 되면서 바로 핵무기, 핵무장, 그리고 이제 이 올해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 그 전에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미국과 맞짱 뜨려면 그런 정도의 자유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유적 핵무장? 이런 얘기가 사실은 상당 정도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그게 올해 들어서는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의식이 상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발전과 핵무기는 좀 별개의 문제다. 혹은 핵의 평화적용, 특히 대전에 하나로 원자로라고 하는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요. 똑같이 핵발전소와 같은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대전도 핵발전소 지역이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데 그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저희가 최근에 폐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만들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로 연구로를 둘러싸고 실제로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전이 그런 점에서 이 핵 재처리 실험과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이 핵발전과 핵무기 그래서 왜 대전이 대도시에서 단순히 혈핵을 넘어서서 반핵 운동, 단전 반핵, 평화 운동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현재 이제 도달하고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상징물이자 인적인 총 표현체로서의 원자력 연구원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보는 현재 지금까지 있어왔던 탈핵운동이 약간의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진 탈핵운동과 아울러서 이제 새로운 방식,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서 핵발전과 핵무기가 같은 것임을 선언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출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투쟁이 원자력 연구원의 해체 투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대전에서 도달한 결론이고요. 물론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도달한 결론에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고민은 대전에서 이 탈핵운동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주부들이세요. 그러니까 30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 인근 1.5km 안에 38,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요. 대부분 30대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연구기관을 다니죠. 대부분 자격증을 다니고 혹은 5, 60대 퇴직한 연구원들이시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나도 다녀서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위험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의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절박하게 나서는 이유는 내 아이와 나를 이 동네에서 안전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상태를 국가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출발했는데 세계적인 문제가 된 거죠.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나 동북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대중운동으로 이게 확산되는 데는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지 사실 아까 김정현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반핵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을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선 문제 계속 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소위 이 잘못된 그 전문가주의 있잖아요. 특히 과학기술계가 국가와 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길들여져 왔고 편입되어 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생명 유지를 해왔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사건들이 몇 년 전, 한 10여 년이 됐죠. 해체 폐기물을 불법으로 고물상에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100여 톤 이상. 그런데 이 얘기를 그냥 단순한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정말 완전 범죄자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게 연구자들한테 가면요 방사선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재형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99% 이상 세슘, 우라늄 등의 독성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과 장치를 개발했다고 얘기하고 213억 원을 써먹었는데 알고 보니 87톤의 흙에 10톤의 깨끗한 흙을 섞어가지고요 방사능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터뷰를 갔더니 약간 섞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50여 년 동안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저히 이 지금 변화된 상황과 비핵화 시대와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하지만 그들만의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아무도 침범하지 않아왔던 이런 현실이 또 원자력 연구원의 이면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문제, 과학기술계에 쌓여왔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왜곡된 이 뭐랄까 그런 의식, 엘리트 의식 이런 것과 함께 핵진흥 정책의 산실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 연구원으로 좀 집중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 새로운 반핵운동의 중심이자 핵심으로서 이 문제 주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마지막에 만든 노래가 제일 긴장되는 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근데 저희는 지금 환경단체가 되다 보니까 탈핵에만 매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타 3피라 하니까 아침에 그 물 문제로 지금 보고 열어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왔고 2시경에는 학교 성년 문제로 또 학교 모니터링 하고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원고를 먼저 드렸지만 되게 제가 뭐 원고를 다시 검토하고 할 결론은 없었고 일단은 이게 발제를 하신 분들의 어떤 발제문이나 그다음 토론자들의 토론문은 한 번은 읽고 왔는데 김준환 그 신부님 같은 경우 지난 2014년에도 아마 처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환경단체라기보다는 고리 1호기에 매진하고 있어서 양산에서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시민행동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부님 밑에 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리 1호기가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는 그 이제 탈핵 양산 시민행동이라 해서 양산의 그 시민사회단체들하고 탈핵 운동을 미흡하게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론화 과정에서 저희는 정말 공론화를 정직하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그 당시에 문재인 1분가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온 게 탈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길 거야 하는 어떤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했는데 그렇지만 6월 19일 그 퇴역식에 갔을 때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퇴역식에 갔는데 고리 1호 그 신고리 5, 6호기가
여기는 분명히 그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야기하실 때는, 협약식 하실 때는 식물이 옳고기는 그 백지화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식물이 4호기, 그 다음에 신한물 1, 2호기는 공론화를 분명히 그 협약식에 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지켜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퇴역식에서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6월 27일경에 아마 기억하기 6월 27일경에 식물이 옳고기 공사를 임시 중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6월 27일경에 중단하고 어느 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이 공론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공론화를 해야 되느냐, 분명히 식물이 옳고기는 백지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지역에 이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양산 같은 경우 부산은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알려져 있지만 양산 같은 경우 30km 안에 뭐 불경 370만, 380만이 다 들어간다는데 양산은 30km 안에 35만 인구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양산의 웅상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1.5km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그 1995년 이 기장이, 고리가 있는 기장이 1995년까지 그 양산군 기장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그런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핵운동은 굉장히 미흡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공론화 당시에 저희는 이제 전체 환경단체들이 이 공론화를 이길 수 있는 뭔가 그래도 처음 하는 수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해보자는 의견이 좀 많았고, 그래서 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뛰어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가 끝나고 나서도 강하게 이의제기를 못하는 게 우리가 참여한 일인데 왜 이것을 다시 뒤엎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침묵 아닌 침묵, 눈치를 보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게 제가 지금 써놓은 글 중에 나오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46페이지에 공론화의 함정, 그래도 수기민주주의,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공론화를 시작할 때 한 8월 말경에서 9월 초경에 한 2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가 그때 당시에 재개를 하자가 한 재개를 하자가 한 37%, 그 다음에 중단을 하자가 28%, 유보를 하자가 뭐 한 36%인데, 그것을 그대로 해서 500명을 뽑을 때 재개를 하자가 37%만큼 500명에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중단을 하자를 28%만큼을 뽑아냈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46명이 재개를 하자가 46명이 많게 시작을 한 그거라고, 공론화 과정이 그렇다고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것도 10월 20일이 지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굉장히 황당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공론화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사람을 무작위로 무선으로 뽑아서 그다음 그분들 500명을 훈련을 시키거나 또는 뭐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미 46명이 훨씬 많은 상태에서 이 공론화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갖고 온 자료 50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별로도 지금 서울이나 500명 중에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서울, 경기는 거의 2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그 식물이 옳고기 가까이 있는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 울산 같은 경우 한 7명이 참여를 했다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 34명. 아주 적은 수의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공론화를 시작하면은 이게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먼저 공론화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들을 또 위로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 9월 15일 이쯤 넘어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시민들이 밖에서 운동을 해도 지금 소용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 500명의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 500명이 선택을 하는 거구나를 뒤늦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김동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다수결이 수기민주주의가 아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지금 이 토론문의 제목 자체가 생존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 이게 10월 공론화 끝나고 10월 25일 김해신문에 그 기고를 했던 글이거든요. 근데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불안해서 10월 초경에 또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공론화가 공론화되지 않기를, 그러니까 그 뒤에 공자는 비공자입니다. 공론화가 전혀 아무것도 되지 않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저희로서도 되게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러면 차라리 이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탈핵운동으로 에너지를 모았어야지 왜 이것을 했을까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산 같은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10월부터 최근까지도 이 신고리 옳고기에 대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미흡하게나마. 그렇지만 너무 빨리 그 탈핵 진영에서는 수용이라는 말을 써버렸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되돌려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 51쪽에 보시면은 지금 공론화에 들어가셨던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거의 50대, 60대가 230명, 500명 중에 230명이 5, 60대거든요. 그러면 핵발전소가 한번 돌아가면 이제는 60년 돌아가는데 이 5, 60대가 살아있지도 않을 이 핵발전소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들이나 오히려 젊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의 선택권을 거의 5, 60대가 지금 다 정해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좌괴감이라든가 좌절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뒤늦게라도 공론화 과정이 정의롭지 못했다면 여기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거나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거의 말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정에서 500명의 어떤 시민 참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46억이라는 돈을 지금 지출이 됐다거든요. 그 돈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전혀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저번에도 대전에서 이 공론화가 끝나고 한번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나도 정말 200kg, 한 150kg에 있다면 나는 이걸 수용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30kg다. 아이 2명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날려야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양산에서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핵발전소가 터졌다는 말이 있으면 도망가지 말고 핵발전소 가까이로 뛰어가서 한 방에 죽자, 이런 말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답이 없고 대안이 없고, 심지어는 저번에 아시겠지만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양산시로 전화를 하니까 서울시 창원 기상청으로 전화해라, 창원 기상청으로 전화하니까 서울 기상청으로 전화해라, 계속 한 1박 2일을 전화만 돌리다가 어떻게 할 강도가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무런 매뉴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각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동규 교수님 말씀처럼 김동규 교수님의 그 토론 자료에 보면은 잠깐만요. 예, 제가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수기민주주의는 속도전이 아니다. 정말 속도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거의 30년, 스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시간,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도 4년, 긴 시간을 했는데 우리는 겨우 석 달 만에 이것을 완성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다수결로 할 거였으면 차라리 국민투표를 해야지 왜 일부만 뽑아서 다수결로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10월 20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면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10월 22일 일요일날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조금 또악하게 바라봤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공론화가 재개로
결정나지 않았고 중단으로 결정났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이걸 이제 토론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는 활동가 입장에서 뭐 이렇게 직책은 얼짱이 되어 있지만 워낙 열악한 환경단체에 있다 보니까 거의 활동가처럼 활동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론화 과정을 10월 20일 발표되는 순간까지도 뭐 SNS로 운동을 하고 했던 입장으로 이 공론화라는 거 정말 듣기만 해도 경계한다 요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공론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해결이 안 되면 국가가 계속 공론화를 하고 있거든요. 대입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도 그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공론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론화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정말 고민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공론화라는 거는 되돌릴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무상급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공론화에서 해보고 아니면 되돌리면 된다고 봅니다. 뭐 기본소득 200만 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 아니면은 그냥 되돌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핵발전소를 어디 둘 것인가 이것을 공론화해서 어디에 두기로 했다 해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그 10만 년 동안 핵 폐기물도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이런 생존을 갖고 공론화하는 게 맞는가 하는